자, 여기까지 모멘텀과 RMS 프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요, 이 둘을 합친 게 있어요. 바로 아담이라는 녀석입니다.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의 약자고요. 저는 처음에 이 아담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어댑티브 모멘트 에스티메이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함께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잘 해석해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웨이트예요. 웨이트 업데이트 해주는 수식인데 알파 이런 것도 보이죠? 이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 적어 볼게요. 그냥 요 화살표는 는이라고 생각하시죠. 는이랑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햇은 조금 빼놓고 설명해 볼게요. 햇은 나중에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보정하는 녀석이에요. 그냥 분자에는 m을 놓고요. 분모에는 루트 v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놓는 게 끝입니다. 자, 기존에는 어땠습니까? 웨이트 t-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냥 현재 그라디언트 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수식이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뀌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m이 딱 거기에 맞는 게 m이 모멘텀을 반영한 거고요. 요 녀석이 분모가 RMS 프롭을 반영한 겁니다. m은 그라디언트를 누적해서 분자에 넣었고요. v는 크기를 누적해서 루트 취해가지고 밑에 놓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 분모에다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설명드리기 위해서 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부터. 자, 이런 거 읽을 때는 그냥 맨 처음부터 하면 돼요. 막 t로 놓고 하면은 복잡하니까 뭐 t가 t 플러스 1이 되나 이러지 말고 그냥 t가 0이라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m0 0, v0 0입니다. 그랬을 때 t가 맨 처음에 1이 됐어요. 요 첫 번째 주 실행하니까 t가 1이 됐네. 그 다음에는 그라디언트를 구하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m, v만 봅시다. m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것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베타1, 베타2를 하나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타1, 베타2 둘 다 2분의 1로 놓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을 그냥 저는 2분의 1, 2분의 1 둘 다 2분의 1이라고 놓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1 빼기 베타1도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노린 거예요, 좀 쉽게 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 t가 1이죠. t가 1이에요. m1은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m0 더하기 2분의 1 g1입니다. 그랬을 때 m0는 몇이다? 왼쪽에 써있어요. m0는 몇이다? 0이죠. 2분의 1 g1입니다. 그냥 m2는 어떻게 될까요? m2는 2분의 1 m1 더하기 2분의 1 g1이 됩니다. 대입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m1이 여기 있네요.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4분의 1 g1 2분의 1 g2가 됩니다. 여기 2에요. 실수. 여기는 2입니다. 여기 그대로 대입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m을 2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t를 한번 진행시켜 본 거예요.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다시 t를 하나 키워서 또 돌고, 이게 계속 도는 거거든요. 컨버지 할 때까지. 그 다음에 m3 한번 가봅시다. m3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분의 1, m2, 2분의 1, g3가 됩니다. 바로 가요. 여기 있는 거 대입해주시면 됩니다. 쓱 가져와. 8분의 1, g1, 4분의 1, g2, 2분의 1, g3. 이게 뭡니까? 모멘텀이죠. 그라디언트를 누적했습니다. 근데 시점에 대해서 누적했어요. 이전 그라디언트들을 누적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누적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누적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은 좀 잊혀져 가면서 누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관성도 어때요? 버스가 끼익 했어요. 30분 전에 끼익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전의 그라디언트는 조금 잊어가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잊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면서 에버리지 취한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부르고, 점점 줄여가면서 이전 거를 잊어가면서 에버리징 취하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리 지수적으로 감소하면서 무빙 에버리지 한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EMA라고 부릅니다만, 뭐 이건 용어예요. 용어적인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사실 M을 가지고 뭘 반영했다? 모멘텀 알고리즘을 반영했다. 이전 그라디언트들을 누적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살짝 지워주세요. 요거를 그냥 지워. 그러면 그게 모멘텀 알고리즘 수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RMS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 여기를 G로 바꾸고 끝이에요. 그러면 돼요. 여기를 G로 바꾸면 그러면 RMS 프로그램 알고리즘 수식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M, 분모는 V 이렇게 놓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담이다. 끝입니다. 분자에는 모멘텀 반영, 분모에는 RMS 프로 방향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V 한번 볼까요? V 어떻습니까?
베타2도 2분의 1로 잡았어요.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은 여기를 여기 수식에서 그냥 해줄 수 있어요. V로 바꿔. V로 바꿔. 끝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른 점 제곱 써 있습니다. 제곱. 자, 여기서 주의사항. 그라디언트는 벡터입니다. 근데 벡터의 제곱을 취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취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의 제곱은 이 저자들이 써놨어요. 내가 제곱을 이거 쓸 건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2, 3 이렇게 있으면 제곱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4, 9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제곱하는 걸로 나는 그냥 표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논문에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벡터를 가지고 벡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엘리멘트 와이즈 나누기예요. 엘리멘트 와이즈 디비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제곱, 이건 엘리멘트 와이즈 나누기 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엘리멘트 와이즈예요. 이 아담 수식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모멘텀은 M만 봤을 때는 그냥 그라디언트 그 자체를 누적하는 거였고, 얘는 각각에 대해서 싹 다 제곱을 취하고 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를 누적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크기를 누적하게 되고, 그 크기에다가 루트를 취해가지고 분모에 놓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RMS 프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태까지 그쪽 축으로 많이 안 서치했으면은 많이 서치해라, 분모에 놓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너무 적게 서치했으면 많이 서치해라, 많이 서치했으면 적게 서치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크기를 분모에 넣음으로써. 분모가 크면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잖아요.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누적한 다음에 분모에 놓고, 그럼으로써 RMS 프로를 반영했다. 적게 탐색한 축으로는 많이 탐색하게끔, 많이 이미 탐색한 축으로는 좀 적게 탐색해라. 거긴 이미 충분히 많이 봤어. 그러니까 좀 이제 거긴 됐고, 많이 안 탐색한 쪽으로 좀 끌고 오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분자에 뭐 반영했고 분모에 뭐 반영했고 그게 답니다. 자, 그런데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었죠.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은 작은 양수예요. 뭐 10의 마이너스 8승이 아마 디폴트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왜 필요할까요? 만약에 V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크기가 누적된 게 너무 작아서 0에 가깝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얘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너무 튀잖아요. 너무 튀잖아요, 얘가. 이 전체가. 분모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좀 평평한 데서, 만약 어떤 축으로는 되게 평평한 데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쪽 축으로는 뿅 하고 그냥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 입실론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방어를 안 해주면은 완전히 뿅 하고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입실론이 되겠습니다. 혹은 제 나름의 생각인데, 다 수렴할 때쯤엔 어때요? 이렇게 해서 다 수렴할 때쯤, 그때는 분자도 0에 가까워지지만 분모가 더 빨리 0에 가까워지는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이 있다면, 제가 뭐 그것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만, 분자보다 분모가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다 고여서 수렴하려고 하는데 뿅 하고 튀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분모에 입실론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한번 생각해본 겁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정리. 방향 그리고 크기 이렇게 누적해줘서 방향 관성을 가지겠다. 보폭은 앞으로 좀 조심조심, 아마 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평준화를 통해서 공평하게 탐색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헷 있죠. 헷은 제가 설명 빼먹었는데 그거는 저런 뭐 익스펙테이션을 서로 맞춰주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무빙 에버리지인데 시작점이 0이에요. 자, 무빙 에버리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어디서 많이 나와요? 주식할 때 뭐 5일선이니 뭐 61선이니 이러잖아요. 주가는 막 이러고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평균을 내면서 가는 거. 그게 이동평균선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무빙 에버리지를 구하는데 뭐 상장한 거예요. 상장해서 0원부터 시작했다가 쳐요. 0원부터 시작했다가 쳐요. 그러면 상장하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값이 이렇게 찍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맨 처음에는 0밖에 없으니까 0인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줘가지고, 이쪽으로 좀 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보정해주는 것. 그 보정해주는 항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요거를 나눠줌으로써 좀 키워주는 거예요. 초반에는 좀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비슷하게,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런 겁니다. 이건 시점에 대한 평균이에요. 시점에 대한 평균을 냈을 때 이게 비슷하게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써놨죠.
맨 처음엔 0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의 평균이 0 근처로 계산되는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해주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해석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모든 게 엘리멘트 y지. 어차피 모든 게 엘리멘트 y지니까 그냥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도 엘리멘트 y지고 나누기도 엘리멘트 y지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SGD는 어때요? 이런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안장점이라고 부르는데 SG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에서 탈출을 잘 못해요. 안장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었다 보니까 이쪽 축으로도 미분이 0이고요. 이쪽 축으로도 미분이 0이에요. 그런 지점이 바로 새들 포인트 안장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미분만, 현재 시점의 미분만 생각하는 SGD는 잘할 수가 없고, 모멘텀 어떻습니까? 모멘텀은 다시 한번 모멘텀 봅시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가죠. 왜 그렇죠? 처음에는 앞으로 가는 관성이 쭉 생겨서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가는 관성이 생기면서 쭉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기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힘이 생기면서 뒤로 갔다가 하는데, 그 와중에 요 아래쪽으로 빠지는 그쪽 그라디언트가 조금 생겼나봐요. 그러면서 쭉 빠집니다. 오히려 검은색을 제쳐서 갑니다. 초록색이랑 검은색만 보시면 돼요. 모멘텀이랑 RMS 프로만 우린 배웠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파생이거나 살짝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담까지 왔으면. 자, RMS 프로는 반면 어떻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너무 가팔랐던 거예요. 검은색 입장에서 앞이 너무 가팔라서 왼쪽으로 휘어버리는 겁니다. 시작했는데 여기가 너무 가파르니까 여긴 좀 평탄하네. 완만한 쪽으로 좀 가보자. 왼쪽으로 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합쳤으니 아담이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그림입니다. 얘는 평평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SGD 뭐 힘도 못 발휘하고요. 모멘텀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죠. 검은색은 반면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뿅 하고 갑니다. 되게 빨리 튀어나가요. 되게 빨리 튀어나가. 왜죠? 평평한 데에서는 분모가 작은 값이니까 갑자기 크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나가고, 또 오히려 꺾었을 때, 꺾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조심하게 되죠. 앞이 너무 가파르네? 이거 맞아? 이러면서 좀 천천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RMS 프로. 자, 이거 마찬가지. 모멘텀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하면서 관성처럼 진짜 움직이죠. 저렇게 고이게 되고. RMS 프로 어떻습니까? RMS 프로는 시작하자마자 쭉 빨리 가서 빨려드는 모습. 평준화를 하니까 약간 회전 같은 걸 좀 잘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잘 보세요. 따닥 튑니다. RMS 프로에 살짝 튀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입실론이 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얘보다 더 빠르게 0으로 수렴하면서 이게 조금 커졌던 거죠. 전체가 조금 커지면서 맨 마지막에, 물론 막 미친듯이 저기 이상한 데로 튀는 건 아니지만 살짝 따닥 하면서 수렴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쭉 가서 수렴을 하죠. RMS 프로 저 별쯤에 갔을 때 맨 마지막에 따닥 따닥 해준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십시오.